나는 처녀보단 농익은 유부녀를 더 좋아한다. 훗날 금나라를 평정하고 여색에 미쳐 유부녀만 골라서 범하는 사이코패스 최강자 해릉 양왕이 등장합니다. 관상만 봐도 뭔가 어마무시하죠. 당시 금황제 희종은 사촌동생인 해룡왕을 무척이나 신뢰하였습니다. 친형제처럼 친한 사이였으며 둘이 따로 만나 이것저것 노가리도 많이 까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희종의 착각이었습니다. 희종이 해룡왕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종이 폭정을 일삼긴 했던 인물이긴 했지만 앞으로 해룡왕이 보여줄 폭정을 생각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죠. 여하튼 그렇게 배신 때리고 금나라 제4대 황제에 오른 해룡왕. 초반에 그의 행동은 생쇼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 간언해달라며 성군인 척했지만 물론 개구라였고 간언하는 자는 후에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 오른 그가 취임사를 발표하는데 첫째, 국가의 대사는 모두 짐이 지배한다. 둘째, 군사를 이끌고 남송을 공격해서 토벌하고 남송 황제를 붙잡아 죄를 묻는다. 셋째, 천하 절색의 미녀를 손에 넣어 모두 부인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본격적인 막장 행각은 모두 여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방망이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범하고 보는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꼭 남편이 있는 여인만 골라서 그 짓을 한 겁니다. 황제에 오르고 나서 해룡왕은 희족의 일족을 모두 죽일 때 부녀자들만은 모두 석방했습니다. 왜냐면 예쁜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해룡왕은 그동안 눈독 들이던 한 종친의 부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렸는지 이번엔 그 후궁의 딸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모녀가 모두 해룡왕에게 범해졌죠. 해룡왕은 갖고 싶은 여인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을 다른 지역으로 출장 보내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범했습니다. 심지어 그 짓을 할 때 남편이 지켜보도록 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사이코패스죠. 한 번은 한 유부녀를 취하려 하는데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해룡왕이 그녀의 배를 걷어찼고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목숨을 빼앗는 희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뇌엔 뇌수가 아닌 다른 게 차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색을 밝힌 중국 황제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꼭 유부녀만 골라서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은 그리 많지 않죠. 이외에도 수많은 유부녀들이 희생당했고 그 남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의 베이징으로 수도로 옮긴다고 국고를 탈탈 털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삽질이 시작되는데 이때 역사를 바꿀 인물 완화농이 등장합니다. 완화농은 금태조의 손자이자 해룡왕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종시를 싫어하는 해룡왕이었지만 완화농의 꾸준한 뇌물과 고분고분 행동하는 처사로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완화농도 해룡왕의 못된 방망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완화농이 정말 사랑하는 부인 오림답시가 있었는데 하필 해룡왕의 눈에 띈 것입니다. 미녀로 소문난 그녀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마침 어느 날 완화농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룡왕이 명했습니다. 철을 두고 가라.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을 두고 가라는 것은 아내를 더럽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남편 완화농을 따라 떠나면 남편이 죽을 것이기에 오린답시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몸이 더럽혀질 바에 차라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남편의 목숨까지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완화농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고 또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노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해룡왕의 비참한 말로를 만들어줄 그의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남송을 쳐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때 사실 남송에 미인들이 많다는 소리가 무성했던 것도 한몫했죠. 천하 절색을 얻어 모두 처로 만들 것이다 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만의 장정을 강제로 징병하여 전쟁에 나서려고 할 때 많은 신하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해룡왕은 쿨하게 말리는 신하들 모두 죽이고 다시 나서려 하는데 이번엔 어머니 태후가 나서서 이 무리한 전쟁을 말렸습니다. 그런 태후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곤 전쟁에 나섰죠. 손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한 페루나 해룡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할 줄 알았던 남송이 의외의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해룡왕이 전쟁을 위해 남쪽으로 떠난 사이 해룡왕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던 완화농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침대 덧친 격으로 해룡왕은 남송을 격파 못하는 병사들을 나무라며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에 참을 대로 참은 장수들이 해룡왕의 막사로 화살을 쐈습니다. 이처럼 진영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깜짝 놀란 해룡왕은 헐레벌떡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곧바로 잡히게 됩니다. 다행히 그렇게 약 12년간의 기나긴 폭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해룡왕이 극악무도한 페룬 폭정을 일삼은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는 금 왕조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농사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모든 것을 동원해 중앙 집권안을 이루며 봉건 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보수적인 지방 세력을 괴멸시키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황권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것만 보면 명분이지만 그놈의 방망이를 함부로 놀려서 유례없는 페룬 막장 황제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의 연산군도 한 수 적고 들어가는데 고려의 충혜왕이랑 붙여놓으면 어떨지 싶죠. 한편 해령왕이 처형당하고 완한홍이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금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 금세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종은 아내를 죽게 만든 해령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해릉 서인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황후를 따로 세우지 않은 채 잃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